너 지금 장난해? 이게 김치야? 다 망쳐버리는구만. 에라이 망하려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지영의 뺨을 스치며 긴장감을 더해가는 제1장의 풍경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지영의 뺨을 스치며 긴장감을 더해가는 제1장의 풍경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당 구석구석을 들이치던 2024년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지영은 이른 새벽부터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며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절인 배추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금물은 마치 앞으로 그녀가 흘릴 눈물의 예고편 같기도 했습니다. 이때 마당으로 걸어 나오는 시어머니 옥순의 발걸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너는 어째 배추 씻는 것도 그렇게 속 터지게 하니? 내가 너 보고 물기 꽉 짜라고 몇 번을 말했어. 배추가 아니라 내 정신머리를 꽉 짜야겠다. 옥순의 입술 사이로 뱉어지는 말들은 배추를 절이는 소금보다 더 짜고 매웠습니다. 지영은 빨갛게 부어오른 손끝을 감추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서두르고 있어요.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지영의 간절한 부탁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옥수는 지영의 곁으로 다가와 고무장갑 바람으로 지영의 어깨를 툭 밀치며 혀를 찹니다.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들여서 고생이다 정말. 우리 딸년이 왔으면 이런 일 시키지도 않았을 텐데. 너는 몸이라도 튼튼하니 다행이지 뭐냐. 마침 거실에서 느지막이 나오던 남편 진수는 아내의 고통은 보이지도 않는지 그저 배가 고프다며 투정을 부립니다. 엄마! 배추가 뭐가 중요해, 돼? 나 배고파 죽겠어. 지영아, 너는 손이 빠르니까 금방 하고 아침상 좀 차려봐. 진수의 무심한 말에 지영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낍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인 양여기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독설에는 방관자로 일관했습니다. 지영은 말없이 다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젊음도 이 집구석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신우이 연희와 그녀의 남편까지 도착하자 마당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 지영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예쁘게 차려입은 옷에 고춧가루가 튈까봐 멀찍이 떨어져서 입으로만 김장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올해 배추는 좀 작네. 양념 아껴서 해. 나중에 우리 집에 가져갈 건 특별히 굴 좀 많이 넣고. 연희의 얄미운 지시가 이어질 때마다 지영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단순히 김장을 하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라는 것을요. 옥수는 끊임없이 지영의 친정 교육을 운운하며 자존감을 갉아먹었고 가족들은 그 옆에서 깔깔거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영은 빨간 양념장에 버무려지는 배추들을 보며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이 맵고 짠 갈등이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갈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당 가득 쌓인 배추 더미 속에서 지영의 허리는 끊어질 듯한 통증을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양념 범벅이 된 고무장갑 위로 땀방울이 섞여 들어갔지만 시어머니 옥순의 서슬 퍼런 감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순은 지영이 버무린 배추 한 포기를 획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는 손에 힘이 없니? 속을 이렇게 대충 채우면 익기도 전에 물러 터질 텐데. 누굴 먹이려고 이따위로 해? 내 아들 입에 이런 걸 넣으라고? 옥순의 고함은 이웃집 탐장을 넘을 정도로 서슬이 펄했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지지겨진 김치 속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7시간째 쉬지도 못하고 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기계처럼 완벽하게만 해요. 지영의 항변에 옥수는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의 등을 팍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가 가르치는데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내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시어머니 귀한 줄 모르는 건 집안 내력인 모양이지. 친정까지 들먹이는 옥순의 비아냥의 지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맛있는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우이 연희와 남편 진수 그리고 연희의 남편까지 모두 외출 준비를 마친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연희는 값비싼 모피 코트를 여미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약 시간 다 됐어. 여기 근처에 새로 생긴 한우 전문점이 그렇게 입소문이 났대. 1인분에 10만 원이 넘는다는데 벌써 자리가 꽉 찼다니까. 연희의 말에 옥순의 얼굴에 금세 인자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엄마 기운 차리게 해주려고 애쓰네. 그래, 가자. 자위도 배고플 텐데 얼른 움직이자꾸나. 지영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요? 저도 아직 아침도 못 먹었는데 같이 가시는 거죠? 지영의 물음에 옥수는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너까지 가면 이 남은 배추 100포기는 누가 하니? 너는 여기서 남은 양념 싹싹 비우고 마무리해놔. 우리끼리 한우 좀 먹고 올 테니까 너는 나중에 남은 시래기 국에 밥이나 말아 먹어라. 남편 진수 역시 미안한 기색은커녕 지영의 시선을 피하며 차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내가 좀 이해해. 올 때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다 줄게. 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마당을 울리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막만 남은 마당에는 차가운 겨울바람과 지영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지영은 홀로 남겨진 넓은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빨간 양념 위로 번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 김장하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슬픔에서 서서히 서늘한 분노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김장 아주 완벽하게 끝내놓을게요. 하지만 그 김치를 누가 먹게 될지는 두고 보셔야 할 거예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고무장갑을 다시 고쳐 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린 서늘한 미소는 앞으로 벌어질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움켜쥔 지영의 손목에 핏줄이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그 김치들이 이 집안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무기가 될 줄은 옥수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탄 차가 골목 어귀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지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차가운 겨울 서리보다 더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마당 한구석에 놓인 수도가를 향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씻어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내를 비웃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지영은 미친 듯이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순종적인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김장김치, 제가 정말 실컷 보게 해드릴게요. 지영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남은 100포기의 배추 속에 양념을 가득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등이 갈라져 피가 비쳤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배추 속에 다 쏟아붓기라도 하듯 그녀의 손놀림은 점점 더 빨라지고 정교해졌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김치통들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지영의 머릿속에는 옥순이 뱉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들여 고생이라는 말, 친정 교육을 운운하던 비릿한 웃음, 그리고 자신을 버려두고 한우를 먹으러 가던 가족들의 뒷모습까지. 지영은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마침내 마지막 배추 한 포기까지 완성해냈습니다. 마당 가득 쌓인 김치통들을 바라보는 지영의 눈에는 광기와도 같은 희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집 안으로 들어가 옥순의 방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장부에는 이 동네 사람들의 연락처와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은 평소 동네에서 통 큰 여사님 소리를 듣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죠. 지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부녀회장님을 비롯해 평소 옥순과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방네 집입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좋은 일이 있으셔서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동네 분들께 전부 나누고 싶어 하세요. 지금 마당에 김치가 가득하니 빨리 오셔서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공표하기 쑥스러워하시니 조용히 오셔서 가져가세요. 메시지를 보낸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마당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영은 마당으로 들어오는 동네 사람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네 며느리. 정말 옥순 씨가 다 가져가라고 한 거 맞아? 부녀회장의 물음에 지영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요. 올 1년 우리 동네에 사람들 모두 따뜻하게 보내야 한다고 한 통도 남기지 말고 다 나눠주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지영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김치통을 하나둘씩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손을 거쳐 탄생한 그 수많은 김치들이 옥순의 허락도 없이 세상 밖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영의 메시지를 받고 달려온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수레와 가방을 챙겨와 김치통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옥순 씨가 웬일이래? 평소엔 소금 한 톨도 아까워 하더니만 역시 사람은 늙으면 변하나 봐. 동네 사람들의 감탄 섞인 수다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영은 그들 사이를 누비며 가장 맛있게 익은 김치통들을 골라 손수 차에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특별히 회장님 댁에는 2통 챙겨드리라고 하셨어요.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래요. 지영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지영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옥순이 그토록 아끼던 고춧가루, 최고급 액젓, 그리고 자신의 피땀 섞인 노동력이 타인의 손으로 건네지는 순간은 지영에게 그 어떤 보약보다 달콤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많던 배추 200포기와 수십 개의 김치통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쏟아진 물기들과 배추 찌꺼기들만이 처량하게 남았습니다. 지영은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손마디는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극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지영은 집 안으로 들어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한 하지만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낡은 외투를 걸치고 마당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시댁 식구들이 떠난 뒤 절망에 빠져 울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처럼 보이도록
연출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식구들이 타고 간 차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지영은 눈을 질금 감았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옥순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배 터지게 잘 먹었다. 역시 고기는 비싼 걸 먹어야 해. 지영아, 너 다 끝냈니? 어디 한번 보자. 우리 며느리 얼마나 야무지게 해놨나. 옥수는 의기양양하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르던 진수와 연희도 이쑤시개를 입에 문 채 거들먹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갈하게 쌓인 김치통이 아니라 텅 빈 공간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영이 힘없이 고개를 들며 힘겨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내 김치 어디 갔어? 김치통들 다 어디 갔냐고? 옥순의 비명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진수 역시 당황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둑이라도 든 거야?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당혹감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 지영의 진정한 복수국은 이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비명은 마당을 넘어온 동네를 울릴 듯 했습니다. 옥순은 빈 통 하나 보이지 않는 빈 베란다와 마당을 번갈아 보며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묻잖니? 이 많은 김치가 다 어디로 증발했냐고? 도둑이라도 든 거야? 아니면 내가 어디다 빼돌렸어? 옥순의 서슬 퍼런 추궁의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다 했어요. 어머니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제가 만든 김치는 서툴러서 우리 식구들 먹기엔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머니 체면 세워드리는 셈치고 좋은 일에 쓰라고요. 지영의 뜬금없는 소리에 옥순의 눈등이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인연이 지금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보나? 옥순이 지영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자 남편 진수가 겨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영아, 진정하고 똑바로 말해봐.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진수의 다급한 물음에 지영은 품 안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점심 드시러 나가실 때 그랬잖아요. 너는 손이 느리니 남아서 정성껏 버무려 놓으라고. 그 정성을 동네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깊은 뜻이 동네 분들에게 인심을 베풀라는 말씀인 줄 알았죠. 마침 어머니 성함으로 마을회관에 기부도 하고 부녀 회장님 댁에도 직접 보내드렸어요. 뭐? 기부? 마을회관? 옥순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부르르 떨렸습니다. 신우이 연희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언니, 미쳤어. 그게 얼마짜리 배추인데? 우리 집 1년 양식이랑 내 시댁에 보낼 것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걸 생판 남들한테 다 줬다고? 연희의 히스테리 섞인 목소리에 지영은 오히려 해맑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가씨도 참, 어머니가 평소에 동네에서 천사 소리 듣고 싶어 하셨잖아요. 오늘 덕분에 동네 단체 채팅방이 어머니 칭찬으로 도배가 됐어요. 옥순 씨네 며느리가 고생해서 만든 김치를 통 크게 쌌다고요. 옥수는 가슴을 쥐어짜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한 한우보다 몇 배는 더 비싼 고춧가루와 배추, 그리고 그 금쪽 같은 김치들이 남들의 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옥순이 마당 한복판에서 대성통곡을 하려던 찰나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빈 그릇을 들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하나둘씩 대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그 김치를 어떻게 준비했는데 소금 하나까지 최고급으로 사다가 절인 건데?
아이고, 옥순 씨, 여기 있었네. 정말 고마워. 우리 집 올해 김장 걱정 덜었어. 역시 옥순 씨가 동네 대장이야. 사람들이 건네는 칭찬 세례에 옥수는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는 기괴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그 틈을 타 시어머니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화내시면 동네 사람들한테 거짓말쟁이 되시는 거예요? 천사 시어머니 연기 계속하셔야죠. 지영의 서늘한 목소리에 옥수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칭송은 옥순에게 달콤한 보상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어머나 옥순 씨, 평소에 깐깐하게 굴더니 순 다 연기였나 봐. 이렇게 통이 클 줄 누가 알았겠어. 부녀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울 때마다 옥순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옥순은 당장이라도 이 사람들의 손에 들린 김치통을 빼앗아 오고 싶었지만 수십 명의 눈동자가 자신을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지영은 한술 더 떠서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미담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고민하셨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김장 못하는 집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당신은 한우 좀 덜 먹어도 되니까 200포기 다 나눠주라고 하셨거든요. 지영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사람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고, 한우까지 포기하고 김치를 나누다니. 옥순 씨 정말 대단해. 지영은 옥순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그쵸, 어머니? 아까 드신 한우도 사실은 동네 분들 생각해서 조금만 드신 거잖아요. 옥수는 지영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부녀회장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기념사진을 찍자 억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날 때마다 옥순의 혈압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누이 연희와 남편 진수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돌려달라고 말해야지! 연희가 옆구리를 쿡쿡 찔렀지만 옥수는 이빨 사이로 작게 의졸일 뿐이었습니다. 닥쳐. 지금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대문이 닫히자마자 옥수는 참았던 화를 폭발시켰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내가 감히 내 김치를 가지고 장난을 쳐. 이게 다 얼마인지 알아? 내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야. 옥순이 삿대질하며 다가오자 지영은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얻으셨잖아요. 동네에서 평생들을 칭찬을 오늘 하루 만에 다 들으셨는데 그깟 배추 몇 포기가 아까우세요? 아니면 제가 한우 먹으러 못 가서 심술 부리는 줄 아시는 거예요? 지영의 당당한 태도에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지영아, 너 정말 너무한다. 엄마가 김장에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그걸 상의도 없이 다 나눠줘? 너 미쳤어? 지영은 진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상이요. 당신들은 나랑 점심 먹을 상에 했어? 나 혼자 마당에 버려두고 자기들끼리만 한우 구워 먹으러 갈 때 내 정성은 어디에 있었는데? 나는 오늘 기계처럼 일만 한 게 아니라 당신들 인성을 버무리고 있었던 거야. 지영의 서늘한 일침에 진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옥수는 분통이 터져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1년 내내 먹을 김치는커녕 당장 저녁에 먹을 김치 한 조각 남지 않은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지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옥순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건 이번 김장에 들어간 재료비 청구서예요. 어머니 성함으로 기부했으니 재료비는 어머니가 내시는 게 맞죠? 저는 노동력만 기부한 걸로 할게요. 옥순의 손에 들린 종이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지영이 지난 3년간 시댁의 모든 대소사에 지출했던 내역과 이번 김장 재료비를
합산한 통첩장이었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배추 30만 원, 고춧가루 50만 원, 젓갈과 각종 양념 60만 원, 그리고 지영의 인건비 40만 원까지 합쳐진 금액은 옥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느 며느리가 시댁 김장 도와준 걸 돈으로 계산해? 이게 무슨 법이야? 옥순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지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요. 제가 오늘 100폭이 넘는 김치를 혼자 다 담갔으니 숙련된 인건비는 당연히 주셔야죠. 게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 이름으로 생색은 다 내드렸는데 그 홍보비치고는 아주 저렴한 가격 아니겠어요? 지영의 차분한 말투는 옥순의 화를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옆에 있던 연희가 달려들어 종이를 뺏으려 했지만 지영은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아가씨도 조용히 하세요. 아가씨가 가져가려던 김치 20통. 그거 시장에서 사려면 100만 원은 줘야 할 텐데 제가 아가씨 대신 좋은 일 한 셈 치세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진수가 지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엄마 쓰러지시겠어.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예전에 착하던 김지영 어디 갔어? 진수의 외침에 지영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착하던 김지영은 아까 당신들이 한우 먹으러 나갈 때 마당 바닥에 흘린 눈물에 씻겨 내려갔어. 당신은 내가 사람으로 보였니? 아니면 무보수로 부려먹는 일꾼으로 보였니? 진수는 지영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붙잡았던 손을 힘없이 놓아버렸습니다. 진수는 지영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붙잡았던 손을 힘없이 놓아버렸습니다. 옥수는 당장이라도 지영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대문 밖에는 아직도 김치를 받은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옥순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옥순 씨, 내일 우리가 답내러 떡 좀 해올게. 마을 회관으로 꼭 나와. 밖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외침은 옥순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며느리와 대판 싸우거나 김치를 돌려달라고 소동을 피우면 평생 쌓아온 동네 유지로서의 명성은 단번에 시궁창으로 처박힐 게 뻔했습니다.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 시댁 식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저 청구서대로 돈을 입금하시고 조용히 오늘 일을 훈훈한 미담으로 묻으실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어머니가 저를 구박하고 밥도 안 주고 김치만 시켰다고 사실대로 말할 건지 결정하시라고요. 옥수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 끝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완벽하게 주도권을 뺏긴 옥순의 눈에서는 분노와 굴욕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시댁에 보낼 김치가 사라진 것에 분개하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는 뭐해? 우리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하지만 연희의 남편은 이미 지영의 기세에 눌려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콩가루처럼 부서지기 시작한 가족들의 관계를 지영은 차가운 시선으로 감상했습니다. 1년치 식량이었던 김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신만이 양념처럼 버무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지영에게 재료비와 인건비를 입금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확인한 지영의 입가에는 비로소 진정한 승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옥수는 분함에 몸을 떨면서도 대문 밖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인자한 척 손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옥순이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가장 비싼 명예이자 가장 굴욕적인 지출이었습니다. 지영은 짐을 챙겨 일어서며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빈 김치 항아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빈 항아리가 참 깨끗하네요. 제 마음도 이 항아리처럼 아주 홀가분합니다. 지영의 말에 옥수는 이빨을 갈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가 내 아들하고 살면서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옥순의 협박에 지영은 비웃듯 진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일말의 미련조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 씨, 당신은 평생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그 귀한 밥상 받으면서 살면 돼. 아, 근데 어쩌지? 이제 김치가 한 조각도 없어서 맨밥만 드셔야겠네. 지영의 냉소에 진수가 당황하며 지영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 지영아, 너 정말 이대로 갈 거야? 김장 좀 나눠줬다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영은 진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김장 때문이 아니야. 당신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 때문이지. 나는 오늘 내 자존감을 버무렸고, 이제 그 완성을 위해 이 집을 떠나는 거야. 지영이 대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지영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김서방네 며느리.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옥순 씨가 복이 많아. 이런 보물 같은 며느리를 두고 말이야.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질수록 대문 안쪽에 서 있는 옥순과 연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영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 어머니 많이 도와주세요. 김치를 다 나눠주셔서 올겨울 드실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웃의 정으로 어머니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지영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옥순의 절규와 연희의 짜증 섞인 목소리는 이제 지영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아주 매운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한우를 먹으며 비웃을 때 지영이 느꼈던 그 허기를 이제는 시원한 해방감으로 채울 차례였습니다. 지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뜨거운 라면 국물을 들이켜며 생각했습니다. 맵고 짠 인생의 한 장이 이제야 비로소 끝이 났으므려. 텅 빈 시댁 마당에는 이제 소금기 절인 배추 냄새 대신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지영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하나씩 삭제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겨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높아지던 시어머니의 위선은 결국 텅 빈 김치통처럼 공허하게 남겨졌고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는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전설처럼 남게 되었습니다.